보건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깊은 밤을 찢었습니다. 중년 남자 한 명이 땀범벅이 된 채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이걸 처리해 주세요. 남자는 들고 있던 봉투를 접수대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데요? 설명을 좀.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황급히 보건소를 빠져나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었어요. 깊은 밤 11시, 시골 보건소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허전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맡은 간호사 미정은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5세가 된 지금까지 이곳에서 20년을 일했어요. 미정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약품을 점검하고 내일 준비할 물품들을 체크하는 것까지.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미정은 펜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언니 수진. 미정보다 3살 많은 언니는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는 미정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아, 너는 꼭 간호사가 되어야 해.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 그때 갑작스럽게 현관문이 열렸던 거예요. 뭐지, 대체? 미정은 어리둥절한 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장의 진료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였어요. 미정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환자 이름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수진여, 48세. 언니. 이름? 미정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언니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언니는 20년 전에 죽었는데 이 기록의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거든요. 동명이인이겠지. 그럴 수밖에. 미정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혈액형 란이었어요. RH- 음성. 미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RH- 음성은 한국 사람 중에서도 매우 드문 혈액형이에요.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희귀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언니 수진이 바로 RH 음성이었어요. 미정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설마. 미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같은 혈액형.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어요. 미정은 다른 서류들도 급하게 뒤져봤습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처방전. 모든 곳에 한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미정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이사항 환자 의식 불명 상태. 지속적인 관찰 필요. 의식 불명? 미정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묻어둔 그리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만약 정말 언니가 살아있다면? 만약 그동안 언니가 혼자 고생하고 있었다면? 미정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다짐했어요. 언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신이 꼭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미정은 서류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수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보건소는 더욱 고요해졌어요.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류에 적힌 병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해민 종합병원. 시내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였어요. 이사장이 지역 유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고요. 내일 당장 가봐야겠어. 미정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물었어요. 언니가 정말 살아계시는 건지 말이에요. 깊은 밤, 미정의 간절한 마음이 고요한 보건소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이 서류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거대한 진실의 무게도요. 그날 밤 미정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언니의 이름, 나이, 혈액형,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정말 언니일까?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미정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8시 미정은 서둘러 보건소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지영 씨, 오늘 하루만 대신 근무해 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동료 간호사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해요. 나중에 꼭 얘기할게요. 미정은 가방에 서류를 넣고 서둘러 나섰어요. 해민 종합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가는 내내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이 번갈아가며 밀려왔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언니라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하고 말이에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울던 미정을 품에 안고 토닥여주던 언니. 자신의 과자를 반으로 나눠주면서도 미정이 몫이 더 커라고 말하던 모습. 3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언니는 늘 어른처럼 의젓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정이는 언니가 지켜줄 거야 라며 작은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함까지. 그런 언니가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정의 가슴이 저렸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해민 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8층짜리 건물에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북적거렸어요. 이런 큰 병원의 언니가.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면회를 하러 왔는데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수진이라고 하는데요. 48세 여자 환자입니다.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이름의 환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직원은 다시 한번 검색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해당 환자는 저희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어요. 순간 미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미정이 돌아보니 6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이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를 찾으신다고 하던데. 미정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 언니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있어서 왔어요. 혹시 이 환자에 대해 아시나요? 이사장은 서류를 빼앗듯 받아봤어요.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변화를 미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자는 저희 병원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여기 분명히 해민 종합병원이라고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 같네요.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장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처음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당황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분명히 이 병원 도장이. 그만 돌아가세요. 이사장은 서류를 미정에게 던지듯 돌려줬어요.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돌아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로비를 둘러보던 미정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벽면에 설치된 여러 개의 CCTV 모니터였습니다. 보안실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미정은 슬그머니 모니터 쪽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병원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병실, 엘리베이터. 그때였어요. 지하 복도를 비추는 화면 하나가 미정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 환자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언니. 화면 속 여자의 옆모습이 언니 수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비록 많이 야위고 창백했지만 그 고개 숙인 모습은 분명 언니였습니다. 언니예요. 정말 언니가 맞아요. 미정은 무의식 중에 소리를 쳤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보안실 직원이 돌아오며 미정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해요. 실수로. 미정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니가 살아 있었어요. 이 병원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사장은 거짓말을 했을까? 언니를 숨기려는 이유가 뭐지?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미정이 돌아보니 젊은 남자 의사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기, 방금 전에 환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윤호라고 해요. 이 병원 인턴 의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윤호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병원 지하실엔 보지 말아야 할 기록들이 있어요. 미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오늘 밤 11시에 병원 뒷문으로 오세요. 윤호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라졌어요.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CCTV에서 본 언니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야위고 창백한 얼굴, 고개를 푹 숙인 채 휠체어에 앉아 있던 모습, 분명 언니였습니다. 미정의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사장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환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서류까지 던지듯 돌려준 그 차가운 태도,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어요. 미정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의미심장한 말까지. 보지 말아야 할 기록들이 있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미정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 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병원을 나서는 미정의 뒷모습에는 강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언니를 향한 20년간의 그리움이 이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로 변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병원 주차장에 미정의 낡은 차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마저 숨죽이듯 조용했죠. 어둠 속에서 미정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옆자리에 윤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야 해요. 언니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병원 뒷문으로 향했어요. 윤호가 미리 준비해둔 직원 출입 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B- 하는 작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가을었어요. 순간 미정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새벽엔 경비원도 1층에만 있어요. 윤호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어요. 복도는 기괴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숨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부터는 CCTV 사각지대예요. 윤호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약한 불빛이 계단을 비췄어요. 낡은 벽면에 거미줄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미정의 가슴은 더욱 조여들었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했을 때 공기마저 달랐어요.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냄새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냄새였어요. 기록실은 복도 끝이에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녹슨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문에는 출입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복도 끝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렸어요.
미정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휴대폰 불빛이 먼지 쌓인 선반들을 비췄어요. 오래된 파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와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윤호가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특수 환자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건 두꺼운 파일 뭉치와 비디오 테이프들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수진이라는 이름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끔찍한 글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불법 장기 이식 실험 대상.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언니가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어요. 윤호가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더니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미정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언니가 있었어요. 실험대에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언니의 얼굴은 너무 야윈 채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은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안 돼. 미정의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어요. 차갑고 무감정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험체 7번. 세 번째 수술 진행합니다. 실험체라는 단어가 미정의 가슴을 찔렀어요. 언니는 실험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던, 미정을 안아주던 언니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화면 속 언니의 얼굴을 보며 미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해야 했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언니를 찾아내서 구해야 했습니다. 언니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미정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어요. 언니가 살아있다는 것도, 이 병원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도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미정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생각하니 용기가 솟았습니다. 미정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은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아들 도연이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다시 오셨나요? 이사장의 목소리는 온화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가짜인지를요. 한수진이라는 환자에 대해 물어보러 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이야기 또 하시는군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환자는 없다고요.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어쩐지 섬뜩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서류를 책상 위에 놓는 순간 이사장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까까지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하 기록실에서요. 미정이 똑똑히 말했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간호사님, 함부로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언니를 돌려주세요. 미정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사장과 도연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언니를 돌려달라고?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존댓말도 하지 않았어요. 촌년이 어디 감히 우리한테 명령해? 순간 미정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사장이 책상에 기댔습니다. 간호사님. 아니, 미정 씨. 당신이 뭘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반말이었어요.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는 어디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미정에게 다가왔어요. 위협적인 모습이었죠. 사람 하나쯤 사라지는 거 일도 아니야. 알겠어. 미정의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깨달았어요. 당신 언니? 아직 살아있긴 해. 하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 이사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악마 같은 미소였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죠. 왜 이런 짓을 해요? 돈이야, 돈. 장기 이식은 돈이 되거든. 특히 희귀 혈액형은 더더욱.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의 전신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들은 언니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도 조용히 사라져야겠어. 이사장이 도연에게 눈짓했어요. 도연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정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렸어요. 뭐야, 이거?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미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미정의 차례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녹화했어요. 방금 하신 말들 전부요. 이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서와 방송국에 전송했어요. 뭐라고?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겠죠. 경찰이 왔네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병원 이사장님 체포합니다. 수갑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니를 찾을 차례였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미정은 병원 입구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언니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살아있을까?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형사팀장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분이 언니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언니분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그 순간 미정의 무릎이 꺾였어요. 네, 아직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언니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미정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7살 때 언니 수지는 항상 미정의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미정아, 언니가 지켜줄게라며 웃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20년 전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미정은 이상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죽은 거 맞아요? 병원에서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하지만 건강했던 언니가 갑자기 그럴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신도 보지 못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다며 화장부터 서둘렀죠. 어렸던 미정은 의문을 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과 어른들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실종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미정 씨? 형사의 목소리에 미정은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꽉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미정의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여기입니다. 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대에 미정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언니 수진의 눈빛이었어요. 언니,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정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정이, 맞지?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언니 맞죠? 미정은 달려가서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갑고 거칠었어요. 온갖 실험과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 잊지 않았구나. 수진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정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언니 괜찮아. 수진이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요. 언니가 살아있어서, 정말 살아있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미정아, 많이 컸구나. 수진이 미정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아팠죠? 무서웠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진이 미정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20년 동안 언니 생각만 했어요. 매일매일요. 나도 미정이 생각했어. 작은 미정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헤어지지 말자, 언니. 응, 절대 헤어지지 말자. 두 자매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시 젊은 날의 미정이와 수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헤어지지 말자, 언니. 응, 절대 헤어지지 말자.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고요. 재회의 감격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였어요. 미정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언니가 바보였어. 수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가 너를 키워야 했잖아. 그때 너는 고등학생이었고, 미정은 그때를 기억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언니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려 했어요. 돈이 없었어, 미정아. 내 학비도 생활비도 다 필요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 주말에는 청소 일도 했고. 미정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언니가 왜 그렇게 바빴는지, 왜 항상 피곤해 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데도 돈이 모자랐어. 내가 대학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 수진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할 때였어. 잘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어. 미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남자가 그러더라. 건강한 젊은 여성을 찾고 있다. 간단한 의료 봉사만 하면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수진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보여준 돈이 너무 많았어. 한 달만 일해도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어. 미정은 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절박했던 언니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어. 그 병원에. 수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 혈액 검사, 건강 검진 같은 거.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죠? 미정이 물었어요. 응. 주사를 자주 맞게 되더라. 건강에 좋은 영양제라고 했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주사를 맞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지하실에 갇혔어. 실험이 끝날 때까지만이라고 했는데. 20년이나. 응. 20년 동안 실험 재료였어. 수진이 쓰라린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주사 맞고 수술 받고 때로는 정신을 잃기도 했어. 미정은 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미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니가 선택한 일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다시 해도 후회 안 할 거야. 그 말에 미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언니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 준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 미정이가 찾아줬으니까.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미정은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언니가 아프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지켜주겠다고요. 언니, 이제 제가 언니를 지킬게요. 고마워, 미정아.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픈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사장과 아들 도연의 재판날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유명 병원의 불법 인체 실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었거든요. 미정은 새벽부터 잠들지 못했어요. 20년 만에 언니의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수진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활 치료를 받아 많이 좋아졌지만 오늘만큼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끝나는 걸까?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미정은 언니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가족들까지요. 법정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방청석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수진 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병원 이사장과 박도연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미정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실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우리가 이겼어요. 수진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그 말에는 20년간의 고통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미정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는 언니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이유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생명은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 빛이에요. 그 말을 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요? 실험대 위에서, 차가운 지하실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미정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과 수진은 오랜만에 함께 걸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제 뭘 할까? 수진이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생각해 둔 게 있어요. 미정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보건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가난한 분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거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언니도 도울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언니가 없으면 안 돼요. 미정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잘하잖아요.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요. 두 자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미정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간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수진도 함께 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했지만 수진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산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어요. 80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간호사님이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픈 곳 다 보여주세요.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길이었다는 걸요. 수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이제 안 외로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어요. 미정과 수지는 보건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두 자매를 감싸고 있었어요. 미정아, 행복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미정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오늘도 10분이나 찾아뵈었어요.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언니는 어때요? 나도 행복해. 20년 만에 진짜 행복해. 수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우리 잊지 말자. 사람은 도구가 아니야. 우리 모두는 빛이야. 네, 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는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분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고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날 저녁 두 자매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언니, 내일은 어느 마을에 갈까요? 덕골 마을 김할아버지가 기다리신대. 혈압약도 떨어져 간다고 하시고. 그럼 일찍 출발해야겠네요. 미정과 수지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내일도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두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했죠? 응, 정말 잘했어.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20년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두 자매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미정과 수진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 작은 빛이 되는 일만요. 이제 미정과 수진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들의 작은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짜 가족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서로를 지키고 함께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은 빛들이 모이면 큰 희망이 된다는 걸 두 자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